여러분 오늘 마신 음료 뭐였어요? 아마 10중 8구 커피였을 거예요. 한국은 커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커피 시장의 빈틈을 노리고 바다 건너에서 중국차 음료 군단이 들어오고 있어요. 2026년 중국 브랜드 차지가 서울 핵심 상권에 세 곳을 거의 동시에 엽니다. 이미 차백도, 헤이티도 들어갔고 그 뒤에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보다 매장 수가 많은 미쉐빙천까지 버티고 있죠. 이건 단순히 중국 밀크티 신기하네로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맞싸움이 아니거든요. 공급망과 자본의 전쟁이고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 동네 우리 음료 안방이에요. 오늘은 중국차 브랜드들이 왜 지금 한국을 노리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이걸 막아낼지 아니면 먹힐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빈틈을 보려면 먼저 이 상이 얼마나 꽉 차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 왕자는 숫자로도 보이고요. 통계청 기준 2022년에 이미 전국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를 넘었었어요. 주요 편의점 브랜드들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죠. 아침 출근길에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집인 나라가 된 거예요. 특히 최근 몇 년은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 같은 저가 커피가 골목마다 깔리면서 1,500원 아메리카노 시대를 열었어요. 음료 시장에서만큼은 누가 봐도 공불락의 성이었죠. 그런데 모든 견고한 성에는 안에서 열리는 문이 있어요. 커피가 너무 꽉 차버리니까 사람들이 슬슬 맨날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거 없나 싶어진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차라는 빈틈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밀크티랑은 좀 달라요. 분말가루에 펄 넣던 음료가 아니라 중국에서 말하는 신차음이에요. 생과일과 치즈폼, 직접 우린 차집을 쓰는 현대식 차 음료죠. 커피로 치면 믹스커피에서 스페셜티로 넘어간 격이에요. 바로 이 자리가 한국에선 아직 커피만큼 꽉 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차 음료 시장은 2020년 1조 1천억 원 수준에서 최근 1조 5,800원대로 커졌어요. 4년 새 40% 넘게 큰 겁니다. 커피성이 포화될수록 그 옆에 있던 차의 빈자리가 더 선명해진 거죠. 첫 번째 복선은 여기서 나옵니다. 빈틈은 늘 안에서 열린다. 그리고 그 성 밖에선 그쪽 문을 정확히 노려보는 눈들이 있었어요. 본토에서 살벌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굶주린 군대였죠. 그리고 브랜드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미쉐빙청이 2022년 대학가에 먼저 거점을 깔았고 2024년엔 차백도와 헤이티가 강남, 홍대, 명동 같은 서울 주요 상권에 상륙했어요. 2026년 마침내 차지까지 강남, 용산, 신촌에 동시에 깃발을 꽂은 거죠. 재밌는 건 이 군단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마다 무기가 달라요. 차백도는 홍콩 디저트, 망고멜로 사고를 음료로 재해석해 인기를 얻었고, 헤이티는 치즈폼 얹은 과일차로 중국 MZ들 사이에서 신참 열풍을 시작한 원조격이에요. 차지는 중국 전통 입차를 내세운 건강 프리미엄으로 가고요. 싼 거 좋아하는 사람, 분위기 찾는 사람, 어느 쪽도 안 놓치겠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우리 안방이냐? 답은 그들의 본토 시장에 있어요. 중국의 신차음 매장은 2024년 기준 약 51만 5천 개. 감이 잘 안 오시죠? 방금 말한 한국 커피 전문점 전체보다 5배가 넘는 차 음료 가게가 한 나라에 깔린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끼리 죽어라 싸우죠. 한 잔에 9.9위안, 우리 돈 2,000원도 안 되는 특가로 출혈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1년 새 밀크티 매장 약 15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한 집 망한 자리에 또 한 집, 그 집도 또 쓰러지는 피바다. 거기서 살아남은 강자들은 더는 안에서 못 버텨서 밖으로 뛰쳐나온 전쟁 생존자이자 백전노장인 거예요. 그 백전노장들이 지금 한국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무기는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51만 개가 부딪히며 단련된 공급망이에요. 대장 미쉐빈청은 중국에선 아이스크림이랑 밀크티를 600원에서 800원대에 팔아요. 한국에선 좀 올라서 아이스크림은 1,000원대, 음료는 2,000원, 3,000원대지만 그래도 카페 음료 직원 싼 편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어떻게 남냐면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원재료부터 생산, 물류, 품질 관리까지 자기가 다 굴려요. 중간 마진이 통째로 빠지니까 그 가격에 팔아도 남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깔린 매장이 전 세계 5만 3천 개 이상, 스타벅스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선 안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쉐빙청은 이미 2022년에 들어와 홍대, 건대, 성균관대 같은 대학가에 16개 매장을 열었거든요.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한테 1,000원대 아이스크림이 안 통할 리 없죠. 그런데 이번에 강남에 온 차지는 결이 달라요. 초저가가 아니라 프리미엄 쪽인데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2017년 중국 원난성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전 세계 매장이 7,300개를 넘고 2025년엔 미국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어요. 한때 시가총액이 8조 8천억. 2025년 1, 3분기에만 매출이 2조 원을 넘겼죠. 한국 토종 음료 회사 어디와 견져도 체급이 다른 글로벌 자본 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방향의 침공이 아니에요. 미션은 가격으로, 차지는 자본으로 성문을 두드리는 거죠. 무서운 건 이게 한국 사람 손으로 한국 땅에 깔린다는 거예요. 차백도는 한때
해외 매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뒀고 지금도 해외 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큰 브랜드예요. 중국 브랜드의 운영 방식이 한국 가맹 시스템을 타고 우리 상권에 들어오는 구조. 침공이 아니라 복제에 가까운 거죠. 그럼 왜 동남아도 미국도 아니고 굳이 한국이 핵심 유충지냐? 이들 입장에선 한국이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쇼윈도거든요. 한국 사람은 구매력이 높고 프리미엄 음료에 지갑을 잘 열어요. 1,000원짜리도 10,000원 넘는 것도 다 통할 여지가 있죠. 게다가 한국은 세계가 다 아는 카페 문화의 나라예요. 차지측도 대놓고 말해요. 한국은 카페 문화가 발달했고 품질과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라고요. 여기서 인정받으면 그게 곧 전 세계가 나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안방은 그들에게 꼭 함락시켜야 할 깃발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 토종 저가 커피들은 어떻게 되나? 가성비와 가맹 속도로 큰 사실 중국 브랜드와 비슷한 무기를 쥔 수비대예요. 근데 묘하죠? 우리 저가 커피로 가성비 천하를 만들어 놨더니 그 게임의 끝판왕이 중국 현지 600원대 음료를 들고 바다 건너 나타난 거잖아요. 내 안방에서 내 특기로 나보다 더 센 상대를 만난 셈이에요. 가격을 더 내리자니 우리 마진이 죽고 안 내리자니 손님을 뺏기고 진퇴양난이죠. 여기까지 보면 안방 내주게 생긴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 트렌드를 정확히 봐야 해요. 사실 한국 저가 커피는 지는 군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점이죠. 메아 커피만 봐도 2020년 1,000호점을 넘긴 뒤 2024년은 3,000호점까지 돌파했어요. 매출은 4,660원까지 올라섰고 영업이익은 1,076억 원으로 투썸을 제치고 스타벅스 바로 밑까지 올랐었죠. 문제는 너무 잘 돼서 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커피 브랜드만 886개. 이미 성은 꽉 찼고 새로 지을 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이 다 차면 그때부턴 누가 그 성을 차지하느냐에 게임이 시작돼요. 우리 저가 커피 2위 컴포즈는 2024년에 이미 필리핀 졸리비한테 지분 70%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매일 가는 그 컴포즈가 사실은 외국 자본의 깃발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방은 한참 전부터 자본이 사고 파는 전쟁터였고 중국차 브랜드들은 그 위에 얹히는 가장 최근의 손님인 셈이죠. 그래서 이건 한국 커피가 망한다가 아니라 정점에 닿은 시장의 다음 주인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한국은 사실 외국 음료의 무덤이었거든요. 흑당 버블티 열풍 기억나세요? 불과 몇 년 전 1시간씩 줄 서서 사 먹던 그 대만 브랜드 타이거 슈가 인스타가 흑당 사진으로 도배됐었죠. 근데 지금 보이세요? 2020년 52개 매장에서 2024년 단 3개로 94%가 증발했어요. 그 뜨겁던 열기가 4년 만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밀크티 시장 1위 공차마저 흔들린다는 거예요. 공차 코리아 매출은 2년 연속 줄었고 영업이익은 154억에서 21억으로 86%나 빠졌어요. 1등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말다 한 거죠. 심지어 공차는 대만 브랜드를 한국 법인이 거꾸로 사들여 한국화에 성공했던 침공의 정반대 사례인데도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 깊게 뿌리내린 1등마저 반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은 유행 사이클이 너무 빠르거든요. 탕후루 떠올리면 딱이죠. 어느 순간 골목마다 생기더니 순식간에 식었잖아요. 신기함으로 끌어모은 건 쉬운데 그 뒤에 남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외국 브랜드한텐 이 빠른 변심이 그대로 함정이 돼요. 게다가 토종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이미 전국 골목 상권에 깊게 박혀 있거든요. 가격은 낮게 입맛은 한국식으로 맞추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 안방은 만만한 성이 아니라 숱한 외국 브랜드가 들어왔다 뼈를 묻은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요. 외국 음료를 줄줄이 삼키던 이 무덤을 본토 51만 개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공급망 괴물들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이 전쟁의 결말은 솔직히 아직 안 났어요. 침공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한쪽은 압도적인 원가와 자본을, 다른 쪽은 안방의 이점을 쥐고 붙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밀크티 한 잔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 외식 자본은 이미 허거로 마라로 우리 식탁에 들어와 있고 이번엔 차라는 가장 일상적인 음료로 안방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 마시는 그 한 잔이 사실은 거대한 자본이 한국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창인 거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2025년 20대 티 음료 판매가 1년 새 20%나 늘었거든요. 전 연령 평균 8%에 2배가 넘죠. 차를 마실 사람은 분명히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빈틈이 진짜라는 거죠. 문제는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느냐, 군단이 채우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차 군단이 커피공화국 한국 안방까지 먹는다. 여기도 결국 외국 음료의 무덤이 된다. A인지 B인지 댓글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요즘 중국 밀크티 드셔보신 분 솔직히 한국 저가 커피보다 끌리던가요?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